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놈을 확통해서 배우는 건 사실상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쯤은 그래도 알아놨으면 좋겠다 싶은 확률은 요 세 가지예요.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그리고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수학에서 다루는 건 뭘까요? 요거예요. 수학적 확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 확통이라는 교과 과목을 배우면서 듣게 되는 확률은 대부분 그냥 수학적 확률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뭐 너무 쉬운 거라서 먼저 3번부터 해버릴까요? 통계적 확률은 이런 거예요. 아니다. 수학적 확률부터 합시다. 수학적 확률은요.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해 놓읍시다. 좀 이따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더라도 전체 경우의 수분의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뭐 수학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경우의 수는 전부 몇 개예요? 6가지죠.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3의 배수라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3분의 1. 혹은 뭐 여러분이 중학교 때 확률을 처음 배울 때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확률이다?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부터 갈게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봤어요. 오케이? 몇 번을 던져볼 거냐면 30번을 던져본 거예요. 실제로 던져본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카운트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정확하게 10번 나올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수학적 확률로는 3분의 1이긴 하나 실제로 던지다 보면 왠지 10번이 나올 것도 같긴 한데 한두 번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덜 나올 것 같기도 하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 뭐가 3의 12번이 나와버린 거야. 의도치 않게. 그러면 이때는 수학적 확률은 여전히 3분의 1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뭐다? 30분의 12가 뭐가 되는 거예요? 3배수가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분의 4? 결론은 5분의 2라는 확률을 얻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경험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이에요. 재밌는 게 아들, 딸 문제 같은 거 있죠. 그 유전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산된 아들 나올 확률, 딸 나올 확률을 얼마여야 되는 게 맞아요. 2분의 1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XY 염색체 그 문제 때문에. 그치? 근데 실제로 예전에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 못 하겠죠. 옛날에 막 아들을 한 명 낳아보려고 막 딸을 막 7명째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내가 드디어 아들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 많이 들어봤죠. 막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거 옛날 영화들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한테는 아들 나올 확률은 7분의 1인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들과 딸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아무리 설파를 해봐야 그 사람한텐 아니야! 아들 나올 확률은 7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경험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자, 한 집으로 보니까 아까 같은 비정상적으로 확률이 낮게 나오거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확률보다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걸 늘려. 대한민국 전체로. 아니면 지구 전체로 딱 늘려놔. 그럼 거의 뭐에 가깝긴 할 거예요. 2분의 1에 가깝긴 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통계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은 이 시행 횟수라고 하는 이 30회, 아까 30번을 던져가지고 그 중에 3이 나오는,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카운트 할 때 12번이었잖아. 이거를 300번으로 늘리고 3만 번, 30만 번, 300만 번, 3천만 번, 3억 번 막 이렇게 늘려버리면 굉장히 뭐에 가까워지긴 할 거예요. 흔히 말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긴 할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요. 통계적 확률은 시험에 낼 수 있겠냐? 뭔데 주사위 던져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 30번 던져봅시다 막 이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 주사위에 모서리가 조금 깨져 있다거나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은 실질적으로 수학 문제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딱 하나만 기억해놔. 시행 획수가, 즉 주사위로 치면 던지는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뭐에 근사할 거다, 뭐에 가까워질 거다.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 가까워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우리는 덧셈 정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제 관역이 이렇게 있는 거야. 관역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화살을 쏘라고 해. 근데 이 화살을 쏘는 그 선수는 굉장히 활을 잘 쏴서 이 밖으로 벗어날 일은 절대 없대. 이 큰 원의 바깥으로 벗어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야. 자, 100%의 확률로 저 원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화살을 쏘는 선수가 이 X표라고 내가 표시해 놓은 점을 맞출 확률은 몇 개일까요? 얼마일까요? 일단 첫 번째, 계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런지 한번 감감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근데 잘 봐. 그러면 이 원 안에 점은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걸 우리는 흔히 수학적으로 무한대라고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엄청 많은 겁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죠. 괜찮아요? 그 중에 점 한 개를 딱 찍어놓고 그걸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은 나중에 극한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건 0이에요, 실제로. 0에 가까워진다고 해요. 그럼 실제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선수한테 여기를 저 X표 점 하나를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답은 구할 수 없어요가 맞고, 굳이 구하라고 한다면 0에 가까워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지. 오케이? 물론 진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을 떠올리면 안 돼. 우리나라 양궁 선수 씨발 맞춰버리잖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녀석은 일단 확률이 0이에요. 그럼 잘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그려놓은 거야, 이제. 그래놓고는 저 작은 동그라미를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큰 동그라미에 있는 점의 개수도 무한대겠지만 저 조그만 동그라미에 있는 점의 개수도 몇 개인 거야? 욕실은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산이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니라 뭐의 느낌으로 다가올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물론 여기 조금 작아 보이긴 하나 얘도 무한대계란 말이지. 그죠? 그럼 이건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근데 이거를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카운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카운트하는 대신에 기하학적인 어떤 값 또는 양으로 환산을 해. 그래서 뭘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개수는 못 세. 그러니까 요렇게는 못 할 거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 전체의 원의 면적분에 요 원의 면적으로 뭘 해? 계산을 하면 그게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기하학적 확률의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요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창 던지기 선수가 여기서 창을 딱 던져. 이 창 던지기 선수는 아주 훈련받은 선수가 아니어서 뭐 운이 좋으면 여기까지도 날아갈 거고 넘어가지는 못한대. 운이 없으면 바로 앞에 떨어질 수도 있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이 떨어질 그 퍼센티지는 확률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창 던지기 선수가 던진 창이 여기 이 점에 톡 떨어질 확률을 구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구하라고. 그럼 얼마일까? 아까와 같은 논리로 뭐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겠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의 개수는 몇 개야? 직선율은 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또다시 무슨 느낌인가요? 무한대분의 점 한 개를 뽑아놓고 이걸 구하라는 느낌인 거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워질 거라는 걸 0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의 0일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봐. 야, 이 녀석이 던진 화창이 여기서부터 여기, 즉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이렇게 떨어질 확률은 얼마겠니? 라고 물어보면 다시 한번 아까의 컨셉으로 넘어가자면 전체 점의 개수도 몇 개? 무한대개. 내가 원하는 점의 개수도 무한대개. 그래서 밑에도 무수히 많고 위에도 무수히 많아. 이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극한의 개념을 모르니까 약간 제가 얼버무려 설명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극한의 개념 배우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저거를 이제 그러면 개수를 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원래 전체 경우의 수를 세고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에서 너분의 너 하면 그게 확률이라잖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률인데 제가 개수 셀 수 있어요? 개수를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작전을 바꾸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무슨 값? 다른 값이나 양으로 변환을 하자고. 뭘로 할까 이번에? 길이.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얼만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가 1이라고 하면 전체 길이는 3인데 내가 원하는 길이는 1이니까 너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딱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건셋셉이 아니라 넓이분의 넓이 또는 길이분의 길이 또는 뭐 부피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뭘 하는 거야? 양을 계산 가능한 다른 기하학적 양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걸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 그럼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냐? 이것도 거의 안 나와. 이거는 나오는 스타일이 딱 두세 종류로 정해져 있어. 나오는 학교별로도. 아주 어렵게 막 깊이 있게 배우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런 배우는 거는 그냥 수학적 확률이야. 뭐 할 수 있는 거?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경우. 단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 저 기하학적인 확률에 굉장히 비슷한 녀석이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야. 오케이? 그것만 딱 세면 돼요.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확률 세 가지를 배웠네요. 수학적 확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 기하학적 확률. 개수를 셀 수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개수를 세는 대신에 길이분의 길이 또는 넓이분의 넓이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하는 확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던져보는 거.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확률. 그걸 통계적 확률 또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냥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딱 점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놔요. 화살을 다시 한번 쏠 거예요. 그 화살이 저 선 위를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사실상 개수로만 따지자면 전체도 무한대고 직선 위에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때는 이건 0입니다. 아직 극한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얘는 2차원의 무한대예요. 차원. 근데 얘는 1차원의 무한대여서 얘보다 한 수 아래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얘는 0으로 가까워져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극한 개념이 조금 포함된 겁니다. 근데 요거는 1차원분의 1차원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고요. 아까 넓이분의 넓이도 2차원분의 2차원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기하학적 확률이란 건 참 별거는 아니긴 합니다. 계산도 문제 자체도 어렵게 아주 막 고난도 문제가 막 개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린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확률을 배울 겁니다. 그 전에 용어를 정리를 몇 개 할 건데 확률의 뜻과 덧셈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용어 정리 몇 개까지 하고 갈까요? 시행, 사건. 시행은 뭐예요? 그냥 던져보는 거야. 제가 주사위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주사위 던지는 행위, 이걸 시행이라고 해. 몇 번 던질래? 6번을 던질래? 그럼 시행횟수 몇 번? 6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 행위, 이거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생하는 사건, 전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전사건은 뭐냐면요,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오케이? 발생 가능한 전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1, 2, 3, 4, 5, 6이죠. 오케이? 그걸 보고 흔히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사건은 내가
지정하면 돼요. 아까처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 3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 사건,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는 사건, 막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전체 그냥 가능한 모든 경우로 한 거를 전사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공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생 불가능한 사건이죠. 내가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야 0이 나오는 사건 하면 야 이씨 그런 건 없잖아 할 때 이걸 공사건이라고 하면 돼. 오키도키. 그리고 전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우리가 제일 정의하기가 편하니까 우리가 나름 막 바꿔서 정의하는 게 하나 딱 정해진 거니까 전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전사건을 이렇게도 한번 집합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집합의 컨셉으로 보면 요 하나하나의 원소들 있죠. 요 원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근원사건. 사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서 근원사건.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근데 근원사건이 몇 개가 모여서 사건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짝수가 나올 사건이라고 하면 2, 4, 6이라고 하는 근원사건이 모여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이루겠죠. 이런 용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이해 안 가는 건 없을 테니까 네. 용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문제화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사건이 뭐게 사건이 뭐게 막 이렇게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공사건은 뭐다? 발생 불가능한 사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시행 사건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고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 사건은 뭐냐면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최윤이가 나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딱 선언을 한 거야. 사건 A라고 선언을 하면 사건 A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A 사건을 딱 정의를 한 거야. 최윤이가. 호정이가 나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리고 나서 이걸 B라고 할래. B 사건을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야. 딱 둘이 선언을 한 거지. 정의는 아니고. 선언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A와 B는 동시에 발생이 가능합니까? A 사건도 만족하면서 B 사건도 만족하는 게 있나요? 없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은 1, 2, 3, 4, 5, 6 중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은 이렇게 교집합이 발생 불가능한 동시 발생이 불가능한 두 개의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호정이는 이번에 다시 한번 A 사건을 3의 배수 사건, 채윤이가 짝수 사건이라고 선언을 한 거야. 이 둘은 배반일까? 배반일 수 없지. 왜냐면 6이라는 사건은 호정이가 정의한 사건, 선언한 사건, 너가 선언한 사건 모두를 뭐해?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동시 만족이 가능한 이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배반 사건을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이라는 건 집합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둘의 뭐가? 교집합이 뭐가 돼버려? 공집합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흔히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은 뭘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오케이? 그래서 A 사건을 예를 들어 사건 말하면 A는 짝수야? 그럼 A 사건을 나타내는 집합은 2, 4, 6이겠지? 그지? B 사건을 나타내는 거는 뭐겠어? 1, 3, 5겠지? 이렇게. 그치? 이 둘의 교집합을 잡아봤더니 뭐가 돼? 동시에 발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 동시 발생 불가능.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 이 사건은 뭘까? 이 사건은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채윤이가 A 사건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짝수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야. 짝수 사건, 짝수 사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 2, 4, 6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요? 2, 4, 6이 되는데 그러면 이 A 사건이 아닌 놈들, 전 사건 안에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들 중에서 내가 선언한 A 사건이 아닌 나머지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 사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여 사건은 뭘로 표현하면 될까?
집합으로는